한국? 우리가 70년 전에 구해준 나라 아닌가? 런던 메이페어 최고급 저택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회장이 200년 된 타운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한국식 아파트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귀족 친구들은 격분했고 부인조차 남편이 미쳤다고 난리였다고 하죠. 하지만 석 달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페어 저택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왔고 영국 상류층 가족이 한국식 레지던스로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영국 상류층을 무너뜨린 한국 온돌의 충격 기록을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런던 메이페어 한복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그 어처구니 없는 대화 말이죠. 바닥 난방이요? 21세기의 바닥 난방을 자랑하신다고요? 테이블을 둘러앉은 영국 투자은행 회장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입꼬리를 올리며 와인잔을 들었죠. 그날 저녁은 분기별 만찬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가를 쥐락펴락하는 10명의 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리처드 윈체스터입니다. 윈체스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회장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투자은행입니다. 옥스퍼드를 나와 40년간 금융계에서 일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았습니다. 메이페어에 있는 200년 된 타운하우스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초대받은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한국인 사업가였죠. 삼성전자 부회장 출신으로 런던에 투자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500억 파운드 규모의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가 초대한 겁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울집이 그립다고요. 특히 온돌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온돌이 뭡니까? 제 옆에 앉은 찰스경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웃으며 설명했죠.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서 발부터 몸을 데운다는 겁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요. 중세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영국은 이미 200년 전부터 중앙난방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유산이죠.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로마 시대에도 바닥 난방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하이포코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2000년 전 기술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처드 경, 로마의 하이포코스트와 한국의 온돌은 완전히 다릅니다. 5000년간 진화해온 기술이죠. 5000년이요? 찰스 경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000년 동안 바닥이나 데우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사실 그날 저녁 제 기분이 최악이었거든요. 아침부터 통풍이 도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죠.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우리 영국이 도와준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우리 군대가 참전했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에게 난방을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영국은 한국 전쟁 때 도움을 줬죠. 감사합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험도 해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험이요? 바닥 난방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김 회장님, 저는 62년을 살았습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랐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으며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제가 뭘 더 경험해야 합니까? 김 회장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리처드 경,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거래건은 서울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울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보세요. 서울로 오라고요? 네, 직접 경험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거래 조건을 경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다른 회장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00억 파운드 거래를 서울에서 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리고 뭔가 확신에 차 있었죠. 그게 저를 자극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로 가죠. 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 제 예상이 맞다면 거래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왜 그렇게 자신 있어 보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통풍이 다시 심해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천천히 가라고요. 모든 진동이 고통이었으니까요. 메이페어 버클리 스퀘어 12번지. 우리 가문의 타운하우스 주소입니다. 182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조지 4세 시대의 건축물이죠. 5층 규모의 12개의 침실이 있고 정원과 마구간까지 갖췄습니다. 현관 계단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고 거실 샹들리에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지만 저는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왼쪽 발목이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 계단을 올랐습니다. 5개의 계단이 그날따라 유난히 높게 느껴졌어요. 집사 제임스가 문을 열어줬죠. 편찮으십니까, 경? 괜찮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밑창을 통해 차갑게 느껴졌어요. 11월 런던의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제 걸음걸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심해졌군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캐서린이 말했죠. 리처드, 제발 병원 좀 가세요. 이번 주에만 3번째예요. 캐서린, 그만하게. 목소리가 나보다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배웠습니다. 제가 아플 때 더 신경질적이 된다는 걸요. 저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왼쪽 발목이 평소보다 2배는 부어 있었어요. 양말을 벗자 피부가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통풍이었죠.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발목이 아픈 정도였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됐죠. 지금은 한 달에 2~3번씩 발작이 옵니다. 요산 수치가 높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캐서린이 얼음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제 발목에 올려놨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귀족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가신다고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거래건 때문에. 언제요? 다음 주.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제 건강 상태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지 염려하는 거겠죠. 밤 2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 앤티크였어요. 18세기 프랑스에서 들여온 겁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누웠지만 발목 통증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죠. 새벽 4시에 깼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왼발을 딛는 순간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난방을 틀어놨지만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냉기를 품고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었지만 소용없었죠. 차가움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62세 남자. 흰머리가 반이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눈빛이었습니다. 고통에 지친 눈빛이었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캐서린이 잠결에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자게, 괜찮아. 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0년 된 이 집의 천장을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태어났죠. 이 타운하우스는 우리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메이페어 한복판이고 왕실과 가까웠으며 영국 상류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부심이 제 고통을 덜어줄까요? 새벽 5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김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바닥 난방이 뭐길래 저렇게 자신 있을까요?
5천년 기술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200년 영국 건축보다 나을 리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서울에 가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히드로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가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거래 최종 계약은 서울 본사에서만 진행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5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건이었습니다. 우리 은행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한국으로 오라고요? 거래는 항상 런던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었고 상대방이 찾아오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리처드 경이 직접 서울로 가라고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죠. 11시간 40분 비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오른쪽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통풍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탑승했어요.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죠.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경. 제 자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 측에서 미리 통보했나 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멀어졌어요. 평생 살아온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식과 양식 중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양식을 골랐습니다. 한식은 입에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식사 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냈죠. 의사가 처방한 강한 약이었습니다. 하나를 먹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계속됐죠.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담요를 더 드릴 수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어요. 6시간쯤 지났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어요. 하루 복용량을 이미 초과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약이 듣기 시작하며 졸음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좌석이 불편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지만 다리를 완전히 펼 수 없었거든요. 얕은 잠에 빠졌다가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꿈속에서도 통증이 느껴졌어요. 무릎과 발목이 계속 아팠죠.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빌딩 숲이 보였고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11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 있었죠. 리처드 경, 환영합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지팡이 때문에 한 손으로 짧게 악수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제 집으로 바로 가시죠. 호텔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멈춰섰어요. 호텔 예약이 없다니요. 경과 제가 내기를 했잖습니까?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보시기로요.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만찬에서 제가 동의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차가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강남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었죠.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강은 넓고 조명이 화려했어요. 경, 편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차가 강남구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3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서 있었죠. 여기가 제 집입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호텔 같았죠. 김 회장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그가 먼저 들어가더니 신발을 벗었습니다. 경도 신발을 벗어주세요. 뭐라고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으라고요?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바닥이 침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바닥이 침대라니요. 하지만 그의 집이었죠. 어쩔 수 없이 구두끈을 풀었습니다. 구두를 벗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었고 무릎 통증 때문에 균형 잡기도 어려웠거든요. 김 회장이 지팡이를 받쳐줬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 없이 구두를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쌌어요. 아니, 감싼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발을 담근 것 같았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게 온돌입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습니다. 5,000년 전통 한국 난방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어요. 11시간 비행으로 차갑게 식었던 발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창이었고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소파도 있었고 TV도 있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바닥이었습니다. 나무 마루였어요. 따뜻한 나무 마루. 저는 소파에 앉으려다 멈췄습니다. 왼쪽 발목이 욱신거렸거든요. 11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부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파보다 바닥이 더 편하실 겁니다. 바닥에요? 네,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습니다. 온돌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귀족이 바닥에 앉는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먼저 바닥에 앉았어요.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앉았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목 통증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온기가 전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소파보다 훨씬 따뜻했죠. 다리를 뻗었습니다.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자 열기가 느껴졌어요. 뻣뻣했던 무릎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온돌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관절에 좋죠. 통풍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을 들었어요. 제 통풍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공항에서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진통제를 새 앓드셨죠. 김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객실을 안내해드리죠. 김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나려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김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가 놓여 있었고 역시 바닥은 따뜻했어요.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8시에 식사하시죠. 김 회장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습니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아 있었죠. 따뜻한 바닥에요.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온기가 직접 피부에 닿았습니다. 차갑던 발가락이 녹아내렸죠. 욕실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방 전체를 따뜻하게 했거든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런던이 아닌 서울의 천장이었죠. 발목을 움직여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진통제 효과겠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따뜻함 속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런던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이완이었죠. 눈이 감겼습니다. 11시간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통증이 돌아올 겁니다. 이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온돌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20분이었죠.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몸 상태부터 점검했어요.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 허리 순서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욱신거림이 느껴졌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왼쪽 발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여봤습니다. 뻣뻣함이 있었지만 통증은 미미했어요. 오른쪽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렸어요. 따뜻한 바닥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지팡이부터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지팡이를 잡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섰죠. 체중을 왼발에 실었습니다. 발목이 버텼어요.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오른발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무릎이 움직였습니다. 침실에서 욕실까지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62세 남자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고통에 지친 눈빛이 아니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전히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그의 시선이 제 빈손을 향했어요. 지팡이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한식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과 미역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처럼 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조금 나은 것 같다고요. 그가 온돌의 효과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때문일 거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할 때도 지팡이가 필요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제 발목과 무릎에 신경이 갔거든요. 오전 내내 저는 몸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발목을 돌려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봤어요. 평소 같으면 불가능했던 동작들이었죠. 부기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런던의 주치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30년간 저를 진료해온 의사였어요. 증상을 설명하자 그는 온열 효과의 의학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혈관 확장, 혈액순환 개선, 염증 감소.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라고 했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죠. 그날 오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 더 머물기로요. 김 회장에게 거래를 내일로 미루자고 했어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소파보다 바닥이 더 편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었죠. 바닥의 온기가 허벅지 뒤쪽, 엉덩이, 허리까지 전해졌습니다. 20년간 굳어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풀렸어요. 긴장이 사라지고 이완이 찾아왔습니다. 런던의 200년 된 타운하우스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었죠. 밤 10시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바닥의 따뜻함이 등을 감쌌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밤을 온돌 위에서 보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발목을 움직여 봤어요. 통증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어요. 지팡이는 침실 구석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김 회장과 거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5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건이었어요. 조건을 논의하고 계약서를 검토했죠. 오후 3시쯤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거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온돌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혼자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아파트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고층이었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분양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대해서요. 직원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리고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에너지 효율도 높고 건강에도 좋다고 덧붙였죠. 저는 1시간 넘게 모델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을 만져보고 시스템 설명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가 필요한 거라고요. 저녁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왔습니다. 11시간 비행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메이페어 타운하우스, 200년 가문의 역사, 그리고 제 건강.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런던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캐서린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0년 된 타운하우스의 대리석 현관을 밟는 순간 차가움이 발을 얼렸어요. 익숙한 냉기였지만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천장의 난방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답답하고 발은 차갑더군요. 서울에서 느꼈던 균형 잡힌 따뜻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지만 바닥은 차가웠어요. 슬리퍼를 신어도 냉기가 올라왔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온돌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따뜻한 바닥, 편안한 이완, 통증 없는 아침들이요. 새벽 2시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개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가문의 법률 업무를 맡아온 사람이었죠. 부동산 매매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팔고 새 주거지를 구입하는 절차를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고급 부동산을 다루는 회사였어요. 중개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템즈 강변에 한국식 아파트가 있느냐고요. 중개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건설사가 템즈강 남쪽에 레지던스를 지었다고요. 온돌 시스템을 갖췄고 한국인뿐 아니라 영국인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중개인과 함께 템즈 강변으로 갔습니다. 30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 서 있었어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죠. 모델하우스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그 익숙한 따뜻함이 발을 감쌌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통창으로 템즈강이 보였고 인테리어는 현대적이었어요. 메이페어 타운하우스만큼 넓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따뜻함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감쌌죠. 3일간 서울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중개인이 가격을 말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랐습니다. 다른 곳도 더 둘러보시지 않겠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어요. 캐서린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요. 타운하우스 매물 공고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년 가문의 자부심을 어떻게 포기한다고 말할 것인가?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메이페어의 야경이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존심보다 건강이 먼저라고요. 템즈 강변 아파트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메이페어 타운하우스에서 지내고 밤에는 템즈 강변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온돌 위에서 자고 아침에 타운하우스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캐서린은 제가 사무실 일로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순 없었어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운하우스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지시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메이페어의 친구들이었죠. 찰스경이 제일 먼저 연락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200년 된 타운하우스를 파는 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날 저녁 긴급 만찬이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찰스경의 저택이었어요. 평소 분기별 모임의 멤버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친구들은 놀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던 제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찰스경의 거실에 모였습니다. 10명의 회장들이었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찰스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럼 왜 타운하우스를 파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버리는 거냐고요. 200년 전통을 포기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얼굴을 쳐다봤죠. 농담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죠. 한국식 아파트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임스 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요. 온돌 시스템, 따뜻한 바닥, 그리고 사라진 통증에 대해서요.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닥 난방 때문에 200년 저택을 버린다니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리처드 경, 정신 차리게. 찰스 경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수장이야. 메이페어의 중심이고 영국 금융계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한인타운 아파트로 간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템즈 강변이라고요. 한인타운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반대했어요.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왕실 행사는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골프 클럽 멤버들은 뭐라고 하겠냐고 따졌죠. 저는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통풍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죠.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팡이 없이 걷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통증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제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자네 주치의는 뭐라고 하던가? 제임스 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다고요. 온열 효과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걸로 200년 역사를 포기할 순 없네. 찰스 경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했어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새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하룻밤만 묵어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서 자겠다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찰스 경의 저택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런던 전체가 알게 되겠죠. 윈체스터 경이 미쳤다고요. 타운하우스를 팔고 아파트로 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캐서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템즈 강변 아파트 계약, 그리고 오늘 저녁 모임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캐서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통증이 없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간 단 한 번도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간 제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였어요. 그럼 이사하죠.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템즈 강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템즈 강변 아파트 35층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팡이는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아마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였죠. 6개월간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주치의 제임스 박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박사는 의학저널에 사례를 보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서린도 달라졌어요. 그녀 역시 만성 냉증이 있었는데 온돌에서 지내며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용 양말을 2겹씩 신던 습관이 사라졌죠. 변화는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찰스 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제 집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환영했습니다. 그날 오후 찰스 경 부부가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남의 집에서 신발을 벗는 건 처음일 겁니다. 하지만 바닥을 밟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6개월 전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이었죠. 찰스 경은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템즈강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돌아가기 전 찰스 경이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이 아직 진행 중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찰스 경이 베레어 저택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였죠. 그리고 템즈 강변 레지던스 32층을 계약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임스 경이 방문했고 그 다음은 토마스 경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만찬 멤버들이 하나둘 제 집을 찾아왔어요.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의 놀라움이었죠. 석 달이 지나자 메이페어와 베레어에서 저택 5채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모두 제 친구들이 소유한 곳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템즈 강변으로 이사했죠.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최고급 주택들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동시에 한국식 레지던스 입주 문의가 폭주했어요. 템즈 강변 레지던스는 입주 대기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런던 서쪽에 새로운 단지를 짓기 시작했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타임스에서 먼저 기사를 냈어요. 런던 상류층의 주거혁명이라는 제목이었죠. 파이낸셜 타임스도 따라왔습니다. 영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다뤘어요. 그리고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온돌이 영국 상류층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촬영팀이 집에 왔습니다. 리포터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200년 전통을 버린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카메라가 제 걸음걸이를 담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을요. 리포터가 놀라워했어요. 자료조사에서 제가 20년간 통풍으로 고생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캐서린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감사한다고요. 남편이 고통 없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어요. 영국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죠. 건축학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과학적 분석이 주제였어요.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 건강 효과, 건축 기술을 논의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온열 난방이 관절염과 류마티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했죠. 영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주택 건설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신축 건물의 바닥 난방 옵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히 찰스경을 만났어요. 그도 이제 이곳 주민이었죠.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찰스경이 말했어요. 자신도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요. 아내의 손발 냉증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네. 찰스경이 인정했습니다. 200년 저택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죠. 그날 저녁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옆에 있었고 템즈강의 야경이 창밖에 펼쳐졌어요. 따뜻한 바닥이 등을 감쌌습니다. 편안한 온기였죠. 6개월 전 서울에서 처음 온도를 경험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놀라움, 망설임, 그리고 결단이요. 지금 런던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5,000년 지혜가 영국 땅에 뿌리내리고 있었죠. 메이페어를 떠난 제 선택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타운하우스의 화려함보다 매일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안다고요. 넓은 저택이 아니라 통증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사교계 지위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온돌 덕분에 항상 따뜻한 손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00년 전통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었어요.